120세까지 젊고 건강하게 사는 법, 장수하는 내 책을 지은이는 히라사와 다쿠지 의학 박사이십니다. 1958년 일본 가나가와 현에서 태어나셨고 치바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 의학연구소를 수료하셨습니다. 도쿄도 노인종합연구소 노화-게놈 바이오마커 연구팀 리더 등을 거쳐 현재 준텐도 대학교 대학원 의학연구과 가령제어의학 강좌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수명제어 유전자의 분자 유전학 및 알츠하이머병의 분자 생물학 등을 전공하셨고 주요 저서로는 최고의 식사법, 그리고 10년 젊어지는 1분 내 활동, 그리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법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번역하시고 옮기신 분은 정연희 선생님이십니다. 일본 고세이 대학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셨다고 합니다. 현재는 바른 번역에서 일본어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좋은 양서를 국내 독자에게 소개하는 게 지금의 꿈이라고 합니다. 좋은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수하는 내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장수하는 내의 조건은 병리학적으로 말하면 내의 기능을 방해하는 물질이나 내의 신경을 공격하는 요소가 적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부 무엇을 먹느냐에 크게 좌우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외로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머리를 사용하는 것이 오랫동안 진행했던 나의 연구와 그동안 환자 수천 명을 진료하면서 직접 겪은 나의 경험을 토대로 도출한 결론이다. 내는 개성이 몹시 뚜렷하므로 사람마다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다르다. 내가 못하는 일을 억지로 하게 되면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뿐이다. 못하는 일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잘하는 것을 지속해서 내의 개성을 키워주면 좋다. 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장수하는 내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잘하는 일에 뇌를 쓰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나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수학은 잘했지만 국어는 어려워하는 뼛속부터 이과 스타일인 아이였다. 그리고 60대가 된 지금도 여전히 수학을 잘하고 언어에 약한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내 강점과 약점은 어릴 때 그대로다. 한때 언어 능력을 키우려고 마음먹은 적이 있었지만 훈련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나이가 들면서 언어 이해력이나 언어 사용 능력이 저하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언어에 관한 능력이 좋지 않았다. 이것은 내가 가진 내의 개성이다. 물론 아이 때에는 모든 과목을 빠짐없이 골고루 학습하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 다만 어른이 된 후에도 못하는 일에 힘을 쏟으면 뇌를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뇌를 잘 하는 영역에 사용하면 얻는 게 훨씬 더 많고 뇌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다. 저마다 특징이 있는 뇌의 개성을 살리는 게 장수하는 뇌로 가는 길이다. 가령 매일 하는 업무나 집안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아 초조해지거나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시험해 보는 건 어떨까? 예를 들어 일할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바꿔본다든가 보고서 형식을 바꿔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말이다. 집안 일이라면 새로운 식기나 가전제품을 들인다거나 가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다거나 가족 구성원끼리 가사 분담을 다시 해서 잘 안 되는 영역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취미나 스포츠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나랑 잘 맞는 것 같은데 아주 재밌어. 이런 기분이 든다면 자신의 내와 잘 맞는 활동이라는 신호다. 만약 예전부터 피아노를 치고 싶었는데 막상 쳐보니까 그냥 그랬어. 이런 생각이 들 때에는 바이올린이나 플루트 등 다른 악기에 도전하다 보면 자신에게 잘 맞는 무엇인지 알게 될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강에 좋다고 적극 추천을 받아 명상이나 요가를 시작했는데 잘 맞는 느낌이 없다면 굳이 지속할 필요가 없다. 맞지 않는 걸 거듭 시도할 시간에 차라리 새로운 것에 도전해서 가능성이 보이는 활동을 찾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자기 내의 개성에 맞춘 삶의 방식은 힘들더라도 연습하다 보면 점점 나아지리라는 생각은 공연히 내 집만 얻는 사고방식이다. 어느 정도 해보고 힘들면 얼른 포기하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붙잡고 있어봤자 내 좋은 일은 하나도 없다. 자신이 못하는 일을 무리해서 계속한다면 내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커다란 악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 자기 내의 개성에 맞춰 사는 것이 분명 즐겁고 편하게 사는 방법이다. 그래야 삶이 훨씬 더 잘 풀릴 것이기도 하다. 이게 바로 장수의 모드로 뇌를 사용하는 방법이자 장수하는 뇌를 만드는 비결이다. 120세 시대의 근거는 바로 텔로미어라고 하는데 텔로미어의 최장 수명이 120년이므로 인간은 최대 120년까지 살 수 있다는 주장이 많이 회자되고 있다. 우선 텔로미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텔로미어는 세포 내에 존재하는 염색체의 끝부분에 있다. 염색체는 유전 정보를 포함한 DNA가 접힌 것으로 인간의 세포에는 제각기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다. 염색체의 양 끝에는 46개의 염색체가 분해되지 않도록 텔로미어라는 뚜껑 같은 것이 씌워져 있다. 쉽게 말해 DNA를 엮은 신발끈 같은 것이 풀리지 않도록 끝을 감싸고 있는 잠금 캡 같은 것이다. 염색체 끝부분에 텔로미어가 없으면 엑소뉴클레아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염색체가 깎여 염색체 자체가 손상을 입는다. 염색체는 46개가 한 묶음이므로 그 중에 한 개라도 손상되면 그 세포는 살아남지 못한다. 텔로미어는 그만큼 중요한 존재다. 텔로미어가 긴 사람은 오래 산다는 주장도 있다. 아기 때에는 텔로미어가 길고 나이가 들수록 짧아진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텔로미어와 노화가 관련이 있다고 보는 연구자가 많으며 실제로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원인은 수명의 핵심 열쇠를 쥔 텔로미어와 텔로머레이스의 구조를 발견한 공로로 2009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3명 중 한 명인 엘리자베스 블랙번 교수 연구실의 심리학 연구원이 백혈구 속 텔로미어에 관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 논문에 의하면 학대를 받는 사람, 병 간호하는 간병인, 알츠하이머 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는 사람 등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는 이들의 텔로미어를 조사해보니 대체로 짧아져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연구원은 스트레스가 텔로미어의 길이에 영향을 준다는 한 가지 결론을 내렸다. 이 외에도 비슷한 내용의 논문이 여러 개 있다. 백혈구 외에 다른 신체 장기 안에 있는 텔로미어에 대해 언급한 논문은 아직 없지만 만약 다른 장기로 연구했더라도 비슷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까? 심한 스트레스를 피하자. 평소 이러다가 제명에 못 죽지? 라며 한숨이 흘러나올 정도로 스트레스와 함께 회사 일이나 집안 일을 해온 사람은 뜨끔했을 것이다. 수명이 단축됐다 싶을 정도로 무서운 일을 경험한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실제로 텔로미어가 짧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 부모가 치매에 걸렸을 때 자녀가 부모를 돌보면 부모는 오래 살 수 있겠지만 그 대신 자녀의 텔로미어가 짧아질 확률이 높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가족 돌봄 청소년도 문제다. 심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는 게 중요하다. 다행히 텔로미어의 길이를 늘리는 기능을 지닌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스트레스로 텔로미어가 짧아지고 수명이 다할 일은 없다. 이상 제1장 장수하는 뇌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